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집 문제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없습니다. 월세는 조금씩 오르고 관리비도 예전보다 부담되고 특히 고정적인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안정적이라면 비용이 덜 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LH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너무 복잡하지 않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해되는 구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확실히 감이 잡히실 거예요. 1.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 이름들이 비슷해서 처음 접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은 대상 중심, 공공임대는 기준 중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인데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그리고 고령자만 65세 이상도 여기 포함됩니다. 단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도 다르고 자산 기준도 다르고 거주기간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누가 행복주택은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말해도 정확한 건 해당 단지의 모집 공고를 보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는 또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대상보다는 기준 중심이에요. 소득자산 기준, 가구원수, 전용 면적 등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는 소득이 기준 안에 들고 무주택이고 가구원수와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행복주택 대상 중심이고 고령자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기준 중심입니다. 모집 공고에 적힌 내용이 최종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앞으로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그렇다면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신청 가능 여부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무주택 여부. 신청 자격의 기본은 무주택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괜찮고 중요한 건 내 명의의 집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나이 행복주택 고령자 유형. 만 65세 이상이라면 행복주택의 고령자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이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 자산 기준, 거주기간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자산 기준. 여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공고문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준 %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공고문이 100% 이하라고 하면 300만 원 이하, 120% 이하면 300만 원 곱하기 1.2는 360만 원 이하. 여기에 연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 이내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고문에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 표만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디에서?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정답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인터넷 신청만 받고 다른 곳은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하고 또 다른 곳은 현장 접수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하는 말보다 모집 공고가 정답입니다. 공고문만 보면 접수 방식, 기간, 장소가 정확하게 안내됩니다. 4.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제 서류 준비를 알아볼까요? 처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준비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흔히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전입일 확인용, 무주택 증빙 서류, 소득 관련, 소득 금액 증명, 연금 수령액 확인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관련 서류, 자산 관련, 자동차 관련 서류, 재산세 과세 증명, 우선 공급 대상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 서류,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주거급여 수급자 증빙 등. 이 서류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정부24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이 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바로 출력 가능해요. 핵심은 공고문에 적힌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5. 전체 신청 흐름 정리. 이제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전체 흐름을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서 확실히 정리됩니다. 모집 공고 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소득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든 정보가 공고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증서 준비. LH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할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PC에 공동민간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청약 신청.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 유형 선택, 신청서 제출.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모든 신청자가 서류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 서류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서류 제출. 공고문에 적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심사 제외가 됩니다. 소득자산조사.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LH와 관계기관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 모든 심사가 끝나면 최종 발표가 이뤄집니다. 발표일은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흐름이 이렇게 정돈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6. 꼭 알아둘 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4년에 보던 기준을 그대로 쓰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해당 연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두 번째, 신청 방식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온라인만 되는 곳도 있고 현장 접수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적격 시 청약 제한 기간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3개월, 6개월 이런 고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공고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많은 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설명한 순서대로만 따라가 보면 충분히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항상 모집 공고가 최종 기준이다. 이 문장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고 유익한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